혹시 하루아침에 얼굴 주름이 옅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한 아침에 세수만 했을 뿐인데 마치 얼굴에 꿀을 바른 것처럼 윤기가 나고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되는 비법이 있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수십 년간 피부를 연구하고 진료해온 제가 봐도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름이란 건 세월이 만들어낸 흔적이고 한 번 깊어진 주름은 비싼 시술을 받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제가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진료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워합니다. 내 가까운 나이에 이런 피부라니 무슨 비결이냐고요. 레이저 시술을 받느냐, 특별한 주사를 맞느냐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건 정말 단순합니다. 매일 저녁 올리브 오일에 이것 한 방울 넣어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환자분 피부 상태를 확인하려고 조명을 밝게 켜둔 상태였는데 그 불빛 아래서 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팔자주름은 어느새 깊은 골짜기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이마에도 가로줄이 선명했고 볼은 쭉 처져서 얼굴 전체가 아래로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목에도 가로주름이 여러 개 잡혀 있었고 턱선은 흐릿해져서 어디가 턱이고 어디가 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남들 피부 좋아지라고 년을 바쳤는데 정작 내 피부는 이 모양이구나. 그 순간 참 씁쓸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나 요즘 많이 늙어 보여. 아내가 잠깐 제 얼굴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원래 그랬어.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비싼 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 말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효과가 있는 게 뭔지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환자분들께도 권해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은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제가 모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대이상 어르신들이시고 비싼 시술을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딱 한 가지만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올리브 오일은 그냥 요리할 때 쓰는 기름 아닌가? 하지만 직접 해보니 사흘 만에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하던 피부톤이 밝아졌고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이 달랐습니다. 마치 물을 머금은 것처럼 촉촉하고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아내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당신 요즘 뭐 발라? 얼굴이 좀 달라 보여?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실험하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무엇을 섞어야 하는지, 어떻게 바르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하루에 몇 번을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다고 믿고 계속해 오셨지만 사실은 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습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 일입니다. 대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것처럼 혹은 창피한 것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어제 손녀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줄이 많아? 할머니 얼굴 무서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녀가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란 걸 그분도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원래 보이는 대로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수한 한마디가 할머니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힌 겁니다. 선생님, 저 거울 보기가 싫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나도 피부 좋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나인가? 내가 이렇게 늙었나? 매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피부를 살펴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촘촘히 잡혀 있었고 눈 밑은 살짝 꺼지면서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팔자주름은 입꼬리까지 내려와 있었고 볼은 탄력을 잃어서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도 가로주름이 줄 정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윤기가 없어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평소 세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제품을 바르시는지,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대답을 들으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분은 피부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전부 잘못된 거였습니다. 뜨거운 물로 아침 저녁 꼼꼼히 세안하시고,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질러 닦으시고, 비싼 크림을 사서 얼굴 전체에 꾹꾹 눌러 바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 모든 게 피부를 더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을 섞어서 바르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어요. 비싼 화장품도 안 되던데. 저는 일단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변화가 없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일주일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첫날과 표정이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시던 분이 정면을 보고 들어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이러시더군요. 선생님, 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남편이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피부를 살펴보니 일주일 만에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푸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름이 없어진다면 그건 마법이지 과학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피부 상태가 좋아지니까 주름도 덜 도드라져 보였고 전체적인 인상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그 후로 한 달 동안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피부도 피부지만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선생님, 어제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얼굴 예뻐졌어. 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그 순간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분의 삶 전체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환자분이 처음에 왜 그렇게 피부가 안 좋아지셨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관리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하시는 행동들 중에 사실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겨울에 찬물로 세안하기 힘드시죠? 따뜻한 물이 얼굴에 닿으면 기분도 좋고 세안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세안하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로 얼굴을 씻으시면서 모공이 열려서 때가 잘 빠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막을 녹여버립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피지라고 불리는 얇은 기름막이 있습니다. 이 기름막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그릇에 랩을 씌워두면 안에 있는 음식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이 기름막이 씻겨 나갑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수분을 잡아둘 수가 없어서 금방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른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른 스펀지는 쪼그라들어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머금은 스펀지는 통통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통통하고 탄력 있어 보이고 건조한 피부는 쪼글쪼글해지면서 주름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두 번째는 수건으로 얼굴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세안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질러 닦으십니다. 물기를 완전히 없애야 할 것 같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수건을 얼굴에 대고 좌우로 쓱쓱 문지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얼굴 피부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습니다. 특히 눈과 피부는 정말 얇습니다. 이렇게 얇은 피부를 수건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반복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사포로 종이를 문지르면 종이가 얇아지고 찢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과한 클렌징입니다. 깨끗이 씻어야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클렌징 폼을 듬뿍 짜서 꼼꼼하게 세안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중 세안이라고 해서 오일로 한 번 닦아내고 폼으로 또 한 번 씻으시기도 합니다. 대이상 어르신들 피부에 이건 너무 과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면 나이 들면 기름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클렌징을 과하게 하면 이미 부족한 기름마저 다 씻어내 버립니다. 당연히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주름은 더 깊어집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바로 주름의 주범입니다. 뜨거운 물, 수건으로 문지르기, 과한 클렌징. 이 세 가지를 당장 멈추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부족한 수분과 영양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직접 실험하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 올리브 오일과 꿀을 섞어서 바르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왜 섞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바르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수천 년 전부터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귀족들은 올리브 오일을 피부에 발랐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올리브 오일로 피부를 관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올리브 오일의 효능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연 보습막 기억하시죠?
뜨거운 물로 씻겨나간 그 보호막을 올리브 오일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손상된 피부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꿀에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의 수분까지 끌어와서 피부에 공급해줍니다. 마른 스펀지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꿀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을 함께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올리브 오일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고 꿀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바깥에서 막아주고 안에서 채워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건조하고 주름진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마트에서 파는 일반 올리브 오일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고급 올리브 오일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이면 됩니다. 다만 가짜 꿀이 아닌 진짜 꿀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율은 올리브 오일 1숟가락에 꿀 반 숟가락입니다. 작은 그릇에 올리브 오일 1숟가락을 담고 거기에 꿀 반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잘 섞어줍니다. 처음에는 기름과 꿀이 잘 안 섞이는 것 같지만 계속 저으시면 어느 정도 섞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르는 방법입니다. 먼저 세안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세안제도 순한 것으로 가볍게만 쓰시면 됩니다. 세안 후에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주세요.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둔 올리브 오일 꿀 혼합물을 손가락에 묻혀서 얼굴에 바릅니다. 이마, 볼, 코, 턱에 점을 찍듯이 조금씩 올려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문지르듯이 세게 바르지 마시고 살살 펴 바르시면 됩니다. 눈가는 특히 조심해서 살살 바르세요. 얼굴 전체에 바르셨으면 분에서 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올리브 오일과 꿀이 피부에 스며듭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냅니다. 비누나 세안제를 쓰지 마시고 물로만 헹구세요. 기름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름기가 밤새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헹군 후에는 역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려 닦으세요. 횟수는 하루에 한 번. 저녁에 하시면 됩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하시면 자는 동안 피부가 회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일주일, 가능하면 한 달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 환자분들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모든 분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흘에서 일주일 사이에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느끼시는 건 촉감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만져보시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조하고 까슬까슬하던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얇은 기름막이 피부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손가락으로 볼을 살짝 눌러보시면 탄력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 톤도 달라집니다. 칙칙하고 누리끼리하던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시면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직 주름이 확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피부 전체가 건강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주차에 나타납니다. 주쯤 되면 주변에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좀 달라 보인다. 요즘 뭐 발라? 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주말에 남편한테 칭찬을 들으셨다고 기뻐하시더군요. 수십 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얼굴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잔주름이 옅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주름은 아직 그대로지만 얕은 잔주름들이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차오르면서 주름 사이사이가 채워지는 겁니다. 마른 스펀지에 물을 주면 쪼글쪼글한 게 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한 달 이후에 나타납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시면 본격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눈과 잔주름이 확실히 옅어지고 팔자주름도 처음보다 얕아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볼 처짐도 조금씩 개선됩니다. 피부에 탄력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집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는 사실 피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시던 분들이 한 달 후에는 정면을 보고 웃으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시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표정이 밝아지시고, 표정이 밝아지니까 전체적인 인상이 젊어 보이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 병과 꿀 한 병이면 몇 달은 쓸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 한 통 가격도 안 듭니다. 레이저 시술 한 번 받으시려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이 방법은 만 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기본을 다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뭘 올려도 효과가 나니까요. 올리브 오일과 꿀 조합을 꾸준히 하시면서 효과를 보셨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과 달걀 노른자 조합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 볼 처짐이 신경 쓰이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꿀 조합이 수분 공급에 강점이 있다면 달걀 노른자 조합은 탄력 회복에 강점이 있습니다. 두 방법을 번갈아 가며 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피부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는 비타민과 풍부합니다. 비타민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달걀 하나를 깨서 노른자만 분리합니다. 흰자는 요리에 쓰시거나 따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노른자만 작은 그릇에 담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포크나 숟가락으로 잘 섞어줍니다. 노른자와 기름이 잘 섞여서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되면 완성입니다. 바르는 방법은 꿀 조합과 비슷합니다. 세안 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골고루 바릅니다. 특히 볼이 처진 부분, 팔자주름 부분, 턱선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바르세요.
그 부분에 바르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듯이 바르시면 좋습니다. 분에서 분 정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달걀을 드실 때 문제가 없으셨던 분도 피부에 바르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팔 안쪽 같은 부위에 조금만 발라보시고 하루 정도 지켜보신 후에 문제가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세요. 신선한 달걀을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달걀은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된 신선한 달걀을 사용하시고 만듦 즉시 바로 사용하세요. 남은 건 보관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꿀조합과 달걀 노른자 조합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올리브 오일과 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올리브 오일과 달걀 노른자, 일요일에는 쉬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건조함이 심하시면 꿀조합을 더 자주, 탄력이 더 필요하시면 달걀 노른자 조합을 더 자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동시에 피부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계속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물을 붓는데 다른 쪽에서 물이 새고 있으면 그릇이 안 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마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막을 녹여버립니다. 겨울에 따뜻한 물이 좋으신 건 알지만 얼굴 씻으실 때만큼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손등에 물을 뿌렸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셔서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저녁 사우나에서 때를 미신다고 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얼굴도 같이 문지르신다고요. 거기에 집에 와서 또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세요. 세안 후에 수건을 얼굴에 대고 양옆으로 쓱쓱 문지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혹은 수건을 꾹꾹 눌러서 물기를 짜내듯이 닦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행동을 매일 반복하시면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얼굴에 가볍게 대고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겁니다. 물기가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위에 올리브 오일 혼합물을 바르실 거니까요. 세 번째, 클렌징을 과하게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씻어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생각은 젊은 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넘으시면 피지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기름이 부족한 상태에서 클렌징을 과하게 하시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하셔도 충분합니다. 밤에 올리브 오일 팩을 하신 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름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세안제로 벗겨내실 필요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시는 정도면 됩니다. 저녁에도 화장을 안 하셨으면 세안제 없이 물로만 씻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손으로 만지는 습관을 버리세요. 턱을 괴거나 볼을 문지르거나 이마를 짚거나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손에는 생각보다 많은 세균과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걸 얼굴에 계속 옮기시는 겁니다. 또한 얼굴을 자주 만지면 피부에 자극이 가서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턱을 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턱을 괴면 볼살이 위로 밀리면서 접히고 그 부분에 주름이 생깁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턱 끄는 습관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을 고치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팩을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 4가지를 계속 하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이 4가지만 잘 지키셔도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겉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팩은 바깥에서 피부를 가꾸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진짜 피부 미인이 되시려면 몸 안에서부터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오늘은 피부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 습관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피부 수분의 원천은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보습제를 발라도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촉촉해질 수 없습니다. 마른 화분에 물을 주면 흙이 촉촉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부까지 수분이 전달됩니다. 하루에 잔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곰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밤새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틈틈이 물을 드시면 됩니다. 커피나 녹차는 물 대신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커피를 드셨으면 그만큼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맹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잠입니다. 피부 재생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하고 낮 동안 손상된 부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뷰티 슬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시간에서 시간입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자주 깨시거나 얕은 잠만 주무시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주기적으로 드시면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빵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을 아예 안 드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겉에서 바르는 것과 안에서 먹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꿀팩을 열심히 하시면서 동시에 물도 충분히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피부 관리는 한 가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법을 써왔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 피부에 맞게, 내 생활 리듬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오늘 제가 년간 지켜온 세안법과 피부 관리의 모든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는 주름을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스킨케어 같은 자기관리가 시니어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자기 존중감을 유의미하게 높여준다고 해요. 단순히 외모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세가 펴지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져요. 이게 바로 피부 관리가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증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피부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석 달, 개월, 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올리브 오일에 꿀 한 숟가락 덜어서 얼굴에 발라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아름다워.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매일매일 나를 돌보는 그 작은 습관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